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7명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보수진영 왕자의 게임이 한창입니다. 모두가 혈투를 벌이는 중인데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벌써 단상에 다가간 사람이 있죠.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시작 전부터 반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차출론이 급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횡포에 가까운 관세 싸움에 맞서 장수란 이유였죠. 통상 전문가의 미국 인맥도 탄탄하니 국민의힘이 뽑은 후보와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당 후보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걸 경제로 보완해 싸워보겠다는 거죠. 경제는 보수다란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엔 찬탄파 쪽이 후보가 되면 반탄파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두려움도 있겠죠. 다른 해석도 해보자면 한대행을 국민의힘 경선 흥행도를 높일 묘수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보는 하트 페어링 같은 연애 프로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등장하는 매기남처럼요. 매기남 등장은 기존 출연자들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더 많은 매력을 발산하게 하는 매기 효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매기남 한대행의 등장으로 경쟁은 더 치열하게, 관심도는 더 높게, 흥행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한대행의 출마로는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자극이 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플러스 한덕수 조합을 넘어 반명연대로 커진다면 또다시 50대 50의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소문무성한 장수는 나온다 만다 답이 없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묘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연기만 피우고 있죠. 어쨌든 그의 몸값은 어느새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과 동급이 됐습니다. 뭘 하는지, 어떤 걸 말하는지 하나하나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과거를 읽어 미래를 가늠해보는 모독을 준비했습니다. 법정모독 대선주자 시리즈 한덕수 편입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발을 내디딘 한대행은 쭉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걷습니다. 보수 진보 정권할 것 없이 두루 중용된 통상 전문 관료이자 부처, 청와대, 대사관 가릴 것 없이 일할 수 있는 행정의 달인이 됐죠. 보통 보수 진보 정권 교체 땐 이념과 정책 스펙트럼이 달라서 인사도 물갈이 되는 게 국룰인데도요. 그런 거를 두고 능력자란 평가도 있지만 처세의 달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죠. IMF 뒷수습이나 한미 FTA 성사 등 굵직한 역할을 하며 능력을 발휘한 것도 맞지만 살아남는 처세술도 있었던 거죠. DJ 정부 전까진 서울 사람이었던 그가 이후엔 호남, 전북 출신이 됐고 보수 정권에선 지역 안배 인사로 등용됐습니다. 공직은 아니지만 정부와 연관이 있는 한국무역협회장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 정권이면서 정권 교체라고 할 만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회장 임기를 다 채웠죠. 반면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함께 일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정작 인연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 한대행이 논란이 클 게 뻔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고 하죠. 문 전 대통령은 이런 행동을 자신을 승승장구시켜준 정부보다 새로 들어올 정부에 충성심을 보였다고 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인 한대행은 이명박 정부서도 살아남아야 하니 저물어 가는 정부에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죠. 확실한 건 서울대 졸업 당시 대법원장상까지 받을 정도로 머리 좋은 수재였다는 것과 최대한 무색무취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설득에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강한 의지로 거부했었죠. 그걸 두고 그의 공직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일 거란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4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발휘해온 처세술과 경험이 가면처럼 굳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65%까지 왔다. 여론조사는 추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네. 우리 보수 진영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좋은 추이고 이런 추이를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행의 출마를 점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한대행은 오늘도
포커페이스를 유지 중입니다. 차기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올린 지 2주 만에 7%로 보수 진영 공동 1위로 올라섰죠. 공동 1위 지지율을 좀 더 살펴보면 대구 경북에선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홍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같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한대행을 가장 많이 지지했고요. 김문수 플러스 한덕수는 필승 공식을 주장하며 김문수 캠프로 간 박수영 의원의 말대로라면 한대행의 마음은 이미 출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한덕수 차출은 중도 파이를 키우는 게 목적일 텐데 한대행 지지율 대부분은 국민의힘 후보들과 나눠먹기라는 겁니다. 한대행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 후보 전체 합은 전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라진 후보들 지지율이 흡수된 걸로밖에 보이지 않죠. 이러다 보니 팀킬을 당한 경선 후보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단일화할 수 있다는 김문수 후보조차도요. 한덕수 차출론이 잘못하면 대망이 아닌 폭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대행이 지방도 돌고 불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마지막 소명도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불출마한다면요? 이래저래 국민의힘엔 2017년 조기 대선 때 연기처럼 사라졌던 반기문 대망론처럼 맥 빠진 결과만 남게 될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고 탄핵이 되지 않았다면 오덕수로 불릴 뻔한 윤석열 정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좌우를 넘나들며 기용될 수 있었던 건 무색무취, 로우키 행보 덕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확실한 노선을 탄 느낌이죠. 협조를 부탁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과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권한대행이라 국회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니 대통령 추천 몫은 대통령 친구로 지명하면서 진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노예한 모습을 보였죠. 한대행과 윤 전 대통령 사이는 상당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총선 패배 후 사의 표명에도 재신임을 받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통화를 했다고 하죠. 대통령과 총리의 밀착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겠지만 독선 정치로 정부가 문매를 맞을 때도 총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직원도 못하는 게 나라보단 개인의 영달이 먼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한대행은 국민의 슬픔에 둔감했던 윤석열 정부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150명이 넘은 젊은 청년들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으면서 음모라고 의심까지 하는 대통령에게 많이 실망했었는데 외신 기자회견에서 보인 한대행의 태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만약 이번에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그러한 그 분야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거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And if you have trouble hearing, 네, 통역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다음 대통령은 꼭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한대행의 출마가 부적절해 보이는 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 국무총리인 한대행의 책임이 없냐는 거죠. 민주당 주장처럼 내란 공범일지 법적 책임이 있을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출마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총리로서 마지막 소명은 공정한 대선 관리여야겠죠. 게다가 한대행의 아내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도 파다합니다. 두 여사의 이미지가 여러모로 겹치는 것도 있고요. 6월 3일엔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극복하자며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약점 많은 장수가 좋은 승부수를 펼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던 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안정된 국정 운영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출마설에 NCND로 일관하며 혼선만 부추기고 있으니까요. 2017년 대통령 탄핵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망론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찌감치 선을 긋고 조기 대선을 치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빠른 안정에 그의 목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출마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국록을 먹은 사람이라면 그 자유가 나라의 안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둑격언 중 묘수 3번을 두면 그 바둑은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묘수를 여러 번 쓴다는 건 그만큼 그 판이 불리하다는 반증이겠죠.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건 묘수가 아닌 철저한 복귀가 아닐까요?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